일본이 지금 아주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요. 바로 축소되는 미래입니다. 오늘 이걸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일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들이 도시를 어떻게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숫자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820만. 이게 무슨 숫자일 것 같으세요? 이게 무려 2013년에 일본에 있던 빈집의 숫자입니다. 주인이 없는 텅 빈 집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숫자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니, 세계적인 경제 대국인 일본에서 대체 왜 이렇게 빈집이 넘쳐나는 걸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이 현상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빈집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사실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주택 문제가 아니거든요. 바로 일본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2008년 일본의 인구가 정점을 찍고 그 후로 계속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이건 일본 현대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인구는 줄고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이게 바로 빈집 문제가 생겨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겁니다. 자, 인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주택 시장도 바로 영향을 받겠죠. 보세요. 2008년을 딱 기점으로 해서 새로 짓는 집의 수가 확 줄어들어요. 연간 100만 채도 안 되게 떨어진 다음에는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살 사람이 줄어드는데 굳이 새 집을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새 집은 이렇게 안 짓고 있는데 그럼 원래 있던 집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빈 집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와, 불과 20년 만에 거의 2배가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집이 비어있는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현실적이고 심지어는 위험한 문제들까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사회가 늙어가면서 고령 운전자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통계를 보면 75세 이상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확률이 다른 운전자들보다 무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로가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신호죠. 자, 그럼 이런 심각한 문제들 앞에서 일본은 그냥 선 놓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아주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부터 도시 전체를 미래를 위한 거대한 실험실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해법이 바로 콤팩트 시티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도시를 좀 더 작고 알차게 효율적으로 만들자는 개념이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이 도야마시입니다. 도야마시의 전략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도시가 자꾸 옆으로 터져나가게 두는 게 아니라 다시 안쪽으로 쫙 끌어당기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뭘 뒀냐면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모든 걸 대중교통 라인을 따라서 재배치한 거예요. 그 핵심 수단이 바로 경전철, LRT 시스템이었어요.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거죠. 심지가 아주 똑똑하게도 곧 폐선될 뻔한 낡은 철도를 재활용해서 비용까지 아꼈다고 해요.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처럼 운전이 힘든 분들도 차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 조성된 주거 지역으로 이사온 사람들 비율이 원래 28%였는데 이게 무려 42%까지 뛰어 올랐어요. 도시의 뼈대를 바꾸니까 사람들이 사는 방식 자체가 바뀐 거죠.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 차원의 성공만으로는 일본 전체의 미래를 바꾸기엔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일본은 아예 국가 경제에 명운을 걸고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 큰 그림을 이해하려면 먼저 메가리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여러 개의 큰 도시들을 하나로 묶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경제 엔진처럼 돌아가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일본의 계획은 정말 야심차입니다. 일본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 나고야, 오사카 이 3대 도시권을 뭘로 연결하냐면 바로 미래의 기술이죠. 자개부상 열차로 하나로 묶어서 거대한 슈퍼 메가 리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좀 더 빠른 기차가 생기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예 공간과 거리의 개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2시간 반 걸리잖아요? 이게 67분, 그러니까 1시간 남짓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게
완성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새 도시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이 되는 거예요. 인구가 무려 6,600만 명. 이 경제권 하나의 GDP가 프랑스 전체 GDP보다 커지는 겁니다. 정말 상상이 되시나요? 한 나라보다 더 큰 도시 경제권이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슈퍼메가리전 계획의 심장, 그 중심에는 바로 수도 도쿄가 있습니다. 지금 도쿄는요, 아마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일본 전체의 경쟁력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에 모든 걸 쏟아붓자. 바로 이미 세계 3, 4위권의 글로벌 도시인 도쿄의 경쟁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죠. 이름하여 도쿄 그랜드 메이크오버, 말 그대로 도쿄 대개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쿄역 주변 지도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도시의 중심부를 그냥 완전히 새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전 세계의 돈과 최고의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도쿄로 빨아들이겠다, 이겁니다. 그 스케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한테도 익숙한 신주쿠, 시부야 같은 곳들이 그냥 지역 단위로 통째로 재개발되고 있어요. 낡은 건물 싹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최첨단 미래형 빌딩들을 올려서 일과 생활 모든 게 가능한 초현대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한쪽에서는 지방 소도시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를 압축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수도 도쿄에 모든 걸 쏟아부어 거대한 초고층 빌딩을 올리고 지금 일본은 말 그대로 미래를 걸고 엄청난 국가적 실험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같아요. 곧 다른 나라들도 겪게 될 인구 감소라는 미래 앞에서 과연 일본의 이 거대한 도전은 21세기 도시의 새로운 청사진이 될까요? 아니면 너무 위험한 도박이 될까요? 이건 비단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곧 마주하게 될 미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이 거대한 실험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줄 거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